한국의 법적인 절차, 인증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마쳤고 여러분들한테 인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과 동시에 독일의 크나우스 타버트사가 보증하고 있는 한국 공식 수입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주식회사 지지아 한대표입니다. 최근에 많은 문의 전화가 오십니다. 많은 문의 전화가 오시고 B클래스 그렇죠.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브 타임에 대한 문의도 많아요. 근데 문의 중에 전화 오셔서 첫 마디가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인증 났어요? 제가 진짜 너무 막 가슴 아픈 게 맨날 인증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먼저들 물어보세요. 그만큼 국내 이 모톰 시장이 불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완부를 받아놓고 고의 부도 낸 회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가 몇 있어요. 모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냥 부도가 난 회사들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톰 시장에서 카라반은 좀 살짝 덜한데 모톰 시장에서 이런 불신이 좀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적지 않은 돈으로 구입하시는데 확실한 거를 알고 구입하시고 싶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보면 최근에 박스터,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 타임 요 모델을 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크나우스 타버트 아시아 총방원을 갖고 있는 이 판매사와 국내의 이제 판매사와의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고조되면서 소비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이쪽 분도 이해가 되고 이쪽 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두 분이 원만한 해결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 타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법적인 절차, 인증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마쳤고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 즉 여러분들한테 인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과 동시에 크나우스사, 크나우스 타버트사, 독일의 크나우스 타버트사가 보증하고 있는 차량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 주식회사 지지알은 크나우스사의 한국 공식 수입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인증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가 자꾸 말로만 인증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인증이 뭔데? 이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증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해서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되고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가를 제가 100%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과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30%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무리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모토홈, 즉 이제 캠핑카라고 할게요. 쉽게. 이런 캠핑카가 수입이 되면요. 모든 수입 자동차, 이런 캠핑카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는 우리나라, 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통과해야 이 차를 인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승인을 해줘서 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증 절차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이제 막 궁금하시겠죠. 병행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벤츠를 병행으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병행으로 막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병행이나 정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갖고 들어오면 어떤 거를 하냐면요. 국토부가 정한 기준과 환경부가 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빡십니다. 유럽보다 훨씬 높아요. 이걸 혹자들은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유럽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렇게 빡시게 기준을 높여놔. 이거 다 현대기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대기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준이 높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환경에 관련해서 그리고 혹은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이런 절차나 기준이 높은 게 저는 정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안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전검사는 뭐냐면요. 차량의 재원을 일단 스펙을 보는 거예요. 길이, 오버행이 뭐냐면 바퀴와 바위, 차간거리, 측간거리, 이런 것들을 다 봐요. 우리나라 법에 맞는지를 봅니다. 왜냐면은 그 차가 바깥에 돌아다니려면 우리 도로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으려면 최소한의 그 기준에 맞는 차량들이 라이트 위치, 보조 제동 등, 폭, 요런 것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보는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안전검사. 거기서 이제 체초검사를 하는데 이 체초검사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전연구원, 이제 그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 차량에, 그러니까 안전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시는 연구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기술 검토라는 걸 먼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차가 수입되면 이 차 도면을 싹 그려요.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빨리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딱 그려요.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그린 거를 먼저 검토를 맡아요. 기술을 딱 요런 거, 자, 한번 봐주세요. 이 차 어때요? 그러면은, 기술 검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 그 의견을 갖고, 이제 차량을 보완한다든지,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맡아요. 그래서 검사를 맡아서 그 기술 조건에 부합하면,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같은 건 채취하고 크기나 재원만으로만 그냥. 그렇게 해서, 승차 인원과 벨트의 안전벨트 기준, 브레이크 기준, 차간들 깜빡이 등, 요런 것들, 색깔, 요런 것들, 차폭 등, 위치, 어디, 요런 것들이 세심하게 다 법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합격을 시킵니다. 그게 1차 관문이에요. 무게도 재고. 그리고 2차 관문은 뭐냐면요. 2차를 가고 이제 환경부로 갑니다. 이제 환경 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인증을 2개를 맡아요. 소음 검사라고 환경 검사 2개를, 그러니까 배출 소음 2개를 맡아요. 배출은 뭐냐면요. 얘가 이제 매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준을 정한 매연 수치보다 높게 나오면 탈락. 그 기준 수치에 들어오면 합격. 그런데 그 기준 수치가 엄청 빡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럽 애들 차 기준으로 맞추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슈 막 많았을 거예요. BMW도 그렇고, ECU나 이런 것들 막 만져가지고 배출가스 농도 막 다시 조종하고 막 이래서 이슈들 막 대고 그랬던 것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기준값이 엄청 높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고 또 소음을 봅니다. 소음을 보는데 이게 소음은 뭐냐면 실제 트랙을 돌아요. 트랙을 돌면서 이 차가 발생하는 소음도 기준치에 넘느냐 안 넘느냐를 봐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 3가지를 통과해야 인증서가 나와요. 이 인증서가 배출, 소음 이 2가지 인증서가 다 나와야 요걸 갖고 취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취등록의 첨부 서류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편법으로 인증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회사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 단편적으로 무게가 원래 차량이 들어왔을 때 무게가 2.5톤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무게를 줄이면 인증을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에 걸 막 빼. 그리고 인증을 들어가면 무게가 작아지니까 인증을 쉬운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했던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히 휘발유 차들은 인증받기가 조금 그래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휘발유 차들은. 디젤 차는요, 인증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무게의 제약들도 굉장히 좀 있어요. 특히 모토홈들은. 일반 승용차들은 무게 제약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모토홈들은 무거우니까. 그런데 디젤차,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 디젤차를 인증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FM대로 하시면 FM대로 인증을 절차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를 한 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엔진을 내립니다. 디젤차는. 엔진을 띄어요. 검사원이 정한 차가 있어요. 차가 만약에 5대가 들어오면 5대 중에 딱 정해요. 이 차. 그러면 그 차 엔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차 엔진을 딱 내려서 별도의 셀 위에 올려놓고 걔를 시동을 걸어요.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보통의 분들은 시동 자체도 안 걸려요. 엔진 내려서 이렇게 올려놓고 시동을 뭐 다 시스템들을 다 띄워가지고 시동 걸면 시동도 안 걸려요. 대부분 시동도 못 걸고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시동을 걸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제조사에서 갖고 있는 락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이걸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이런 테스트 셀에 딱 올려가지고 시동 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시동을 딱 걸었을 때 배출도 제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터홈, 특히 유럽 모터홈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너무 빡시니까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의 유럽 모터홈, 순수 디젤 유럽 모터홈이 지금 합격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박스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완벽하게 엔진 띄어서 테스트하고 환경 전부 무게 줄이는 거 전혀 1도 없고 그대로 다 테스트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일말의 과정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또 또 분명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추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하나 제가 더 추가 답변을 드리냐면 무엇이냐면 대표차 검사가 뭐예요? 이런 말씀 또 드실 거예요. 대표차 검사는 이제 인증을 통과한 그 차종과 동일한 차종을 1년에 100대까지 10차례에 나눠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대씩 10번 1년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로 한번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으면 100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차 검사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동일한 검사를 계속하면은 낭비잖아요. 뭐 인력도 낭비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동일한 차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차의 기본적인 테스트만 끝나면 동일 차종으로 봐서 이 차와 동일하니까 100대까지는 인정해 줄게. 이게 대표차 검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냥 추상적으로 인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 인증을 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인증을 그냥 크게. 이게 제가 막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거기서부터는 사실 업자의 단계라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100에 한 30%만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증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박스터 요 차량은 인증 전체를 한국 법적 기준에 맞춰 전부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댓글에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증 안 났는데 우기는 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거.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댓글을 한 10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걸까? 이게 인증 안 났는데 우기는 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근데 저희 인증이 났는데 우긴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뭐가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한 20번을 읽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있지 않습니까? 댓글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되거나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셔가지고 오류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수정합니다. 정정합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당연히 내가 잘못 말한 거는 말씀드려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는 거는 물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러셨겠지만 댓글은 여러분들이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인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쁘게 보는 사람들 기분 좋게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네. 어디 가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불행해지거나 누군가가 슬퍼하는 거는 자신의 에너지도 그만큼 쏟아야 돼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 항상 남들도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은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인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크나우스 박스터 라이프타임. 근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만약에 네네. 제가 지금 이거를 네. 촬영 끝나고 네. 결제하고 가면 하나 구입하시려고? 좋습니다. 네, 계약서 하나 쓰고 가시죠. 계약서 쓰면 네네네.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터는요, 컨테이너에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로로라는 배에 선적해서 옵니다. 로로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차가 막 배로 막 들어가잖아요. 통째로. 그런 배를 로로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선적해서 오는데 이 배가 오늘 내일 매일 뭐 가고 싶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스케줄이 있어요.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한 달 보름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선적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선적 스케줄에 맞춰서 선적을 하는데 지금 선적 스케줄로 맞추면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 도착 예정을 7월 말 정도나 8월 초.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거의 지하철은 정확하잖아요. 배는 안 그래요. 앞에 태풍 하나 분다. 뭐 그런다. 그러면 피항했다가 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그게 저희 직항이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그 세계지도 보면 해안 있잖아요. 해안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들렸다 와요. 걔네들은 그래야 돈을 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들렸다 오니까 근데 어느 항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터졌다. 항구가 폐쇄됐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스케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입항이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작업해서 나가니까 작업 기간은 인증을 끝마치고 인증을 또 끝마쳐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차 검사니까 각각 개별로 또 들어오는 거는 이 차하고 동일한 차다. 요거를 나라에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한 검사는 간단하게 합니다. 엔진 내리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외관 보고 이 차 같은 차구나 뭐 그런 정도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엔진을 다 내리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옵션 작업 해서 하면 평균적으로 옵션 작업은 저희가 한 7일, 7일에서 좀 옵션이 많은 경우에는 10일까지 보는데 보통 7일 정도 걸려요. 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구입 시기를 여름 휴가와 어떻게 해서든 좀 여름에 운영을 해보시겠다. 그러면 지금 빨리 물량을 그러니까 첫 선점 물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대 이상이 한꺼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맡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특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 기념 특별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놓치지 않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왕 살 거 좀 조금이라도 어쨌든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오늘 이 인증에 관련해서 제가 거품 불어가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스토리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건 뭐 어떤 이슈가 있건 그거는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차량이 좋은 차인가 나쁜 차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좋은 차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하고 장남하고 강력히 말씀드리는데 크라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타임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는 B클래스의 가장 탑을 달리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계약서 써야지. 아시죠?